젊어지는 동안성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이명종 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노블레스 성형외과 이명종 대표 원장입니다. 다들 노블레스 성형외과 아십니까? 네. 저는 오늘 그 부일여성대학 여러분들에게 그 성형외과가 사실은 한번 가기가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형외과라는 게 어떤 과인지, 그리고 성형외과가 사실은 우리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과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제목처럼 젊어지는 동안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목은 젊어지는으로 적었지만 어려지는 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일단 먼저 제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제 소개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했지만 이제 저희 병원 서면에 있거든요. 그 서면에 이렇게 이제 한 건물에 저희 성형외과, 피부과 이렇게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대한성형외과 학회의 최소 침습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칼을 많이 대지 않고 조금만 찍고 좀 젊어지게 하는 그런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을 맡았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 취임했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라고 그 외국 그 환자들을 주로 많이 그 보게 하기 위한 이런 서면 일대에 그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을 또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2013년, 2015년 그 글로벌 의료 서비스 대상의 성형 종합 부분에 저희 노블레스 성형외과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3년 전에 중국에 병원을 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 중국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중국 신문에도 이렇게 자주 나와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드렸습니다. 사실 성형외과는 우리가 이제 다들 여성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애를 갖다가 이제 임신을 하고 낳으면서부터 성형외과하고 관계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자연분만도 있지만은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제왕절개에 대한 흉터 성형도 성형외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그 회음부, 여자의 그 회음부를 성형하는 것도 성형외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다 성형외과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덧 조금 자라면서 애가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유치원에 가게 되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잠깐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어디에 부딪힌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찢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도 성형외과를 찾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조금 더 자라가지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서 뭐 뭘 구워 먹는다든지 뭐 저기 그 뭐지 그 과자, 설탕 과자 뭐 이런 걸 만들면서도 화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상을 당해도 사실은 성형외과에서 그걸 치료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 해가지고 제일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 되면 막 뛰어놀거나 또 서로 싸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가지고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특히나 이제 안면골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성형외과를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갑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얼굴을 갖다 가꾸기 위해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친구 따라갔다가 또 성형외과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에 뭐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을 갖다가 치료하는 것도 성형외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장모님이 또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장모님을 수술해주기 위해서 또 상안검 성형수술이라든지 하안검 성형수술 또 목주름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수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며느리한테도 수술을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 관리도 하고,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되는 줄기세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형외과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성형외과 PRS라 해가지고 플라스틱이 성형이거든요. R, 리콘스트럭티브, 이거는 재건입니다. 서저리는 S는 서저리. 그래서 이제 미용하고 재건을 하는 수술과가 성형외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대학에서 많이 하다가 요즘은 미용 쪽으로 이제 점점 관심을 가져다 보니까 미용 수술이 발달되고 해서 이제 개업가에서 미용 수술 쪽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 화상이라든지 열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면 골절이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당장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항상 우리 옆에서 있었던 이런 것을 가까이서 우리가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형외과는 종합병원에 있더라도 그 종합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가 성형외과예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이 다치거나 문제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성형외과를 찾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학에 교수를 할 때 보면 성형외과 냉장고에 먹을 게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형외과라는 게 굉장히 이게 동떨어져 있거나 거기가 한번 가기가 힘든 게 아니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이고, 사실은 우리가 보험가로 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 진료받는데도 진료비를 다 내는데 성형외과는 진료비도 없어요. 진료비도 없고 오시면은 차도 마음껏 드실 수 있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서면에 한번 오실 일 있으면 그 성형외과 찾아오시면 좋아요. 일단 그래서 그 성형외과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성형외과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그 지금 이제 우리 대학 부산대 지금 우리 여성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대학을 부일여성 대학을 다니지 않는 다른 친구분들이나 또 다른 자매님들한테도 이야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형외과라는 게 전문의가 있고, 그러니까 전문 과목이 있고 진료 과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턴 1년하고 성형외과를 4년을 마쳐서 전문의를 받아야지 성형외과 전문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의사만 되더라도 인턴을 하지 않고 레지던트를 하지 않더라도 진료 과목으로 성형외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만 보더라도 성형외과 전문의는 1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서면에서 성형외과 간판이 이루어진 거는 700개, 800개가 된대요. 단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이비인후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다 있죠. 그러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그 산부인과를 상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은 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오늘 강의하겠지만 이런 게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성형이나 피부에서 하지 않고 정신과라든지 내과라든지 모든 과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전문 과목이 아닌 진료 과목이지만은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간판을 보면 법적으로 성형외과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문 과목, 진료 과목, 의원을 적을 때는 그 크기에 반되는 글자를 반짜리의 사이즈를 가지고 그대로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전문 과목이라는 이런 거 진료 과목을 적어 놓으면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은 바탕 색깔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표시가 안 나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별하는 거를 한번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술한 게 아닌데도
성형외과에서 사고가 났다, 문제가 됐다 이런 보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산에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그 협회에서 부산 일보에도 사실은 그 전문의들 명단을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움되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또 이 말을 또 하고 싶어서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다들 좀 그 관심을 가지시고 그 전문 과목하고 진료 과목은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실 젊게 사는 어리게 되려면은 오늘 저는 성형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거, 습관, 그리고 이거 식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논문에도 보면은 과식하는 것보다는 소식하는 게 젊게 살고 오래 산다는 게 여러 가지 논문에서 발표가 다 난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또 충분한 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더 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히 부지런한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는 이제 다 실천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성형에 대해서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성형이라 그러면은 주름이 일단은 없어져야 되겠죠. 좀 좋아져야 되겠죠. 나이가 든다는 거는 좀 이따가도 설명해 주겠지만은 이 피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콜라겐이라든지 일라스틴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이 대부분이 한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20대가 지나면 노화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 노화라는 게 뭐냐면 이 피부의 진피층을 구성하는 이런 콜라겐이라든지 일라스틴이라든지 히알루론산들이 20대부터 서서히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노화가 되면 피부가 얇아져요. 그 다음에는 볼륨이 꺼집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처지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노화를 계속 유발시키는 요인인데요. 이게 50세가 되면 20대보다도 이런 구성 성분들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방금 이야기했던 생활 식습관, 여러 가지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수면 외에도 이런 줄어드는 이런 요소들을 채워주면 다시 젊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피부가 얇아지는 부분을 조금 도톰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볼륨이 꺼지는 부분을 조금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걸 갖다가 올려주면은 젊어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런 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줄까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20대부터 점점 늙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조금 보충을 함으로 해서 이런 노화 과정을 조금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보면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딱 보여주면 머리에 톡톡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진 위주로 저는 주로 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대개 이제 이렇게 이마에 주름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은 피부가 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요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보면 우리나라 여자들의 50% 이상이 쌍꺼풀 수술을 한대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더 처지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쌍꺼풀 수술이 보통 보면은 예뻐지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예뻐지는 것 외에도 이 꼭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뜰 때 이렇게 눈썹을 찡그리거나 이마를 이렇게 찢겨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피부가 처져가지고 이 속눈썹하고 피부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스카라라든지 화장을 할 때 이 피부가 번진다든지 화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심할 때는 이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인 경우에는 예뻐지려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도 이 수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속눈썹하고 피부하고 안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짓무르는 것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마나 눈썹을 치켜 뜨는 게 없어지니까 이마 주름도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자꾸만 이렇게 노화 현상이 피부가 처지는 걸 갖다가 예방하는 효과를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아마 전체적인 눈꺼풀 사진은 안 보였지만은 피부가 많이 처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이마를 이렇게 찡그리는 근육을 조금 마비를 시켜주고 보톡스로, 그 다음에 필러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채워줘가지고 지금 3주가 지났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의 표시는 있지만은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항도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바로 수술 직후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를 맞은 바로 직후에도 약간의 주사바늘 표시는 있지만은 바로 주름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보톡스나 필러 시술은 그 다음날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시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마주름뿐만 아니라 미간, 이렇게 쌍심지라 그러죠. 이 미간주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주사를 가지고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 10분 후에 찍은 모습인데도 약간의 주름은 있는데, 보통 필러는 주사를 하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꺼진 부위를 필이라는 게 채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채우니까 바로 올라오는데, 그 보톡스라는 거는 이 근육을 갖다가 못 움직이게 해서 주름을 안 생기게 하는데, 그 보톡스의 효과는 사람에 따라서 한 3일에서 5일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0분 후에 이 모습도 사실은 한 5일쯤 지나면은 찡그리더라도 전혀 주름이 안 생기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필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한 1년 간다 했는데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1년 가는 것도 있고 한 2년 이상 가는 그런 필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 같은 경우도 요 눈가에 찡그릴 때 주름이 생기는 환자인데요. 이 주사를 맞고 나서 한 5일쯤 지나니까 이제 찡그리더라도 주름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을 앞두고 나서 한 2주나 3주 전에 이런 시술을 받게 되면은 그 결혼식 때 단체로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좀 좋아 보이는, 인상이 좀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잔잔한 주름이 이렇게 막 눈 밑에라든지 눈가에 생길 때랑 웃더라도 좀 안 생길 때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시술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나이가 조금 이제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나 65 이상 되면은 그래도 약간 약하게 해가지고 주름이 조금은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 상황에 맞추어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 습관적으로 이제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해서 이 교근, 이 저작근이라 그러는데, 이 음식을 씹을 때 이 근육이 딱딱한 사람들도 이 보톡스를 맞으면은 이렇게 그 날씬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한 3일에서 5일 만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2주, 3주 후부터 이렇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한 달에서 한 달 반쯤 됐을 때 최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톡스가 이 사각턱 외에도 요즘 또 이제 결혼을 앞둔 여자분들은 드레스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 승모근, 이 목에서 어깨로 내려가는 승모근이 발달된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사를 맞게 되면은 목이 굉장히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뚝살이 이렇게가 근육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팔뚝살 근육을 줄이는 것도 이 보톡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아리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부위가 있더라,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달 지났는데 여기 볼이 이렇게 날씬해지는,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뾰족하고 V 라인을 좋아하시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또 통통한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이 팔자주름, 이 팔자주름에도
그 꺼진 부위를 조금 올려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우리 동양 사람들이 보면은 그 입 부위가 약간 튀어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 부위가 튀어나오면 상대적으로 팔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도 이런 필러를 이용해서 많이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또 좀 더 여성스럽게 이 좀 더 입술을 좀 더 붉고 좀 약간 볼륨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입술도 좀 섹시하게 좀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입술 주위에 이런 또 주름이 많이 있을 때에도 이 입술을 약간 북돋워 주면 그런 주름도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우리 애교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웃을 때 보면은 요 눈 밑에 여기가 약간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어려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애교로서 이렇게 이제 또 하는 이런 또 시술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주름을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하는 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 주름을 좀 없애주는 그런 시술들이 많거든요. 그 요즘은 뭐 울세라도 있고 써마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을 건데 그 기계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거는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다 이야기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뭐 주름을 좀 없애는 방법이 있다더라 그런 정도로만 아시면은 조금 설명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 팔자주름이라든지 이런 피부에 이런 여러 가지 좀 트러블 생긴 거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여러 차례 몇 차례 시술을 통해 가지고 좀 약간 리프팅 효과를 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굉장히 잔잔한 주름들 눈가라든지 눈 밑이라든지 입 주위에 이런 잔잔한 주름이 사실은 수술로서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뭐 필러나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실 같은 걸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런 고주파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고주파를 이용해서 시술하는 방법도 있다더라. 또 이거는 뭐냐면 이 똑같은 고주파인데 아까는 이제 바이폴라형이고 이거는 이제 모노폴라형인데 이제 여기가 고기 덩어리에 이게 비계 덩어리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걸 쏘게 되면 이 기름이 녹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뒷구리나 이 아랫배 또는 허벅지 늘어난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은 또 이게 목 밑에 이렇게 볼이라든지 목에 이렇게 이제 지방이 있을 때도 그걸 녹여가지고 또 타이트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계들이 있거든요. 병원마다 기계들이 많다 하더라.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울세라 정도는 하나 기억을 해 놓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주름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 있는 기계가 그 써마지 울세라라는 이런 기계가 있는데 이 울세라라는 기계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리프팅을 시켜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초음파를 가지고 그 비뇨기과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 쇠석기라 해가지고 돌도 초음파로 깨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초음파를 가지고 지방을 갖다가 또 포커싱을 해가지고 또 파괴를 시키고 녹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리프팅 효과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잔한 주름들도 이 기계를 가지고 또 좋아지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요 목에 있는 주름이라든지 이 지방 같은 경우도 같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아큐리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이제 눈 밑에 말고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요게 강대뼈 있는 요쪽하고 그다음에 팔자가 있으면 팔자 부위 위쪽 그다음에 입가에 요 심술보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라든지 요게 이제 특성이라든지 요 목 쪽에 이렇게 이제 지방 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수술하는 건데 그 바늘 구멍처럼 구멍을 하나 내 가지고 그쪽으로 볼펜 심보다 더 관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 100도, 150도 되는 열을 갖다가 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걸 쏘게 되면은 피부 쪽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 지방이 있는 그 안쪽에서 지방을 바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1분, 2분만 하고 쭉 눌리면은 지방 녹은 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보는 앞에서 바로 지방을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시술들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술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요 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녹여서 지금 이렇게 바로 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팔자 요 바깥쪽에 여기 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위를 이렇게 좀 줄였어요. 그리고 여기 입가에 여기 좀 심술보처럼 볼록하게 나온 부분도 조금 줄인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요 볼살 같은 경우도 여기 약간 이렇게 도드라진 거를 여기 조금 줄인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계인데 요거는 또 지방을 갖다가 흡입을 하면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지방을 흡입을 하게 되면 피부가 탄력을 잃어가지고 피부도 같이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타이트라는 거는 뭐냐면 탱탱하게 해주는 거, 안 처지게 해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림질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기도 저 바늘 구멍보다는 조금 큰 구멍을 넣으면서 이 지방도 뽑지만은 이 피부 자체를 탄력을 줘가지고 그 피부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지방을 뽑는 그런 기계인데 그 힙업, 엉덩이를 업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방을 뽑을 수도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팔뚝이 사실은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되게 처지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탁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이런 또 기계가 있는데요. 이런 기계는 뭐냐면 모공 같은 게 되게 넓을 때 이 모공을 갖다가 수축을 시켜줘 가지고 이 거칠거칠한 피부를 갖다가 좀 매끈하게 해주는 또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런 늘어난 피부도 타이트닝을 시켜주면서 조금 당겨도 주고 그 다음에 모공도 또 원활하게 좋게 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실 리프팅 하는 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제 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채소 침습에도 보면은 실 리프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실이 그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 실을 갖다가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북한에서 썼대요. 북한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의사들도 보면은 매선이라 해가지고 이 굉장히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가지고 이 피부에다가 넣어가지고 주름을 좀 팽팽하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실을 갖다가 쓴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 15년 전부터 써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전부터 이런 실을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이 실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실 종류만 해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주름 개선용 실로서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실들이 있는데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부터 해가지고 볼펜 실보다 굵은 실까지 굉장한 다양한 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맨들맨들하게 실이 이 그냥 그 표면이 그냥 스무스하게 지금 매끈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거기에 돌기가 달려있는 또 실도 있습니다. 하물며 요즘은 그런 그 실을 돌기를 사출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계에다가 찍어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당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우리가 이제 이 머리카락 안쪽에서 이걸 고정을 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정을 안 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뭘 제일 먼저 느끼느냐 하니까 원장님 그 뭐 실리프팅 있잖아요. 저 그거 친구가 했다는데 효과가 없대요. 그거 뭐 얼마 못 간다면서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실 리프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것만 해도 100가지가 넘고 실 종류가 굉장히 지금 많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실에 따라서 어떤 실을 썼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되고 거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상식적인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수술 후에 통증도 별로 없고 수술도 편안하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효과가 조금 오래 못 갑니다. 조금 통증도 있고 당기는 것도 있고 뭔가 이게 약간 아프기도 하고 그런 시술일수록 좀 더 오래 가요.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욕심은 안 아프고 간단하고 통증도 없는데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계속적인 숙련된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해서 좋은 재료가 나오고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센 거를 하면 할수록 통증은 좀 있어도 오래 간다는 그 기본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리프팅이라 해서 다 똑같은 실리프팅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실리프팅 설명을 만약에 들을 기회가 있더라도 어떤 실을 씁니까? 그거는 굵기가 어떤 거예요? 그 대부분은 요즘은 다 녹는 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녹는 실의 성분은 PDO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몸속에서 한 8개월에서 1년쯤 되면은 그게 녹거든요. 근데 녹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녹으면 효과가 다 없어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몸속에서 실이 들어가게 되면 그 효과가 어떤 효과를 가지냐면 우리 피부라든지 이런 것은 뭔가 자극을 주면 승을 내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혈액 순환도 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위로 해가지고 계속 얼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게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그 들어가 있는 그 주위로 새로운 살들이 계속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한 8개월에서 1년 되면은 그건 없어지는데 그 볼륨의 한 반 정도는 흉터살이나 새로운 살들로 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효과는 남아있는데 제일 초창기에 했던 한의원에서 했던 매선이라든지 너무너무 가는 실 있잖아요. 그거는 볼륨 자체가 적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초창기에는 이런 실들을 우리 얼굴에다가 200개, 300개씩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도 통증은 별로 없고 그 다음날 일상생활 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는 실을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지금 바늘이 다 들어가서 이게 뭐냐면 바늘 안에 실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 바늘을 침처럼 탁 꼽았다가 빼버리면 실은 그 안에 남고 바늘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굵기는 사실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건데 이제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 주위로 그 실이 들어갔던 그 주위로 굉장히 미세하게 새로운 살들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이 효과가 좀 적으니까 좀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굵은 실, 좀 더 그 주위에 이제 그 돌기 같은 거 있는 거 그런 실들을 이제 자꾸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PDO라는 성분보다도 화학적으로 조금 비슷한데 다른 걸 써가지고 그 녹는 시기를 한 2년쯤 지나서 녹도록 해서 그 사이에 주위에 좀 더 새로운 살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물질들을 또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술들은 성형외과에서는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성형외과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에 탁 했다 그러면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런 시술들은 효과가 너무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주로 칼 대고 아까 이야기했던 전문가 선생님들은 칼을 대서 효과를 좋게 하는 딱 한꺼번에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시술을 위주로 하고 이런 시술들은 그 시술을 했을 때 조금 미약한 부분을 보충하는 쪽으로 주로 많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기술이 발달되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칼 대는 쪽보다는 채소 침습 쪽으로 이러한 실들을 사용하는
이제 횟수라든지 범위가 자꾸 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그 이 실들이 안에 들어가면 포린 머티리얼이 뭐냐면 이물질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질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 주위로 이 콜라겐, 아까 그 피부 성분인 그 콜라겐들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주위로 혈액 순환들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이제 세포들의 대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주위로 새살들이 많이 차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걸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효과로는 그 실의 굵기라든지 그 재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부 탄력이라든지 잔주름, 그다음에 리프팅 효과, 또 피부 톤을 갖다가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전체적인 얼굴에 이렇게 수백 개의 실을 갖다가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은 전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런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가는 실로만 썼을 때는 이런 효과가 사실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줘야 되고, 좀 더 오래가는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거는 이제 그 가는 실을 사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 말하는 이제 다른 실인데 이런 돌기가 있는 실입니다. 이런 실들은 이제 그 효과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가는 그런 실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효과를 좀 더 오랫동안 가게 하기 위해서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그 녹지 않는 성분의 실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면 거상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하다 보면은 안에 막 그런 실들을 옛날에 넣었던 그런 거를 많이 발견하고도 하는데, 요즘은 또 이런 성분도 녹는 실로 또 다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그런 가는 실보다는 한 5배에서 10배 정도 굵은 이런 실들을 이제 넣는데, 한쪽에 한 10개씩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넣는 그런 시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실들하고 또 가는 실을 복합적으로 또 써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 요게 보면은 이제 이 탁 젖혀지면서 꺾이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젖혀지는 실보다는 이렇게 이제 콘 모양으로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물질도 개발이 돼 가지고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후 사진들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렇게 지속 효과가 조금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금실을 갖다가 몸에 넣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요통, 그 허리 아프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이럴 때도 우리가 금실을 많이 옛날에 맞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 환자분들을 엑스레이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안에 막 실들이 막 뭔가 많이 보여요. 그 금은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에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 금 자체는 우리 몸속에서 크게 이게 뭐 이물 반응이었고 또 몸속에서 좋은 효과가 많이 있다 해가지고 특히나 우리 저 동양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원은 옛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때부터 그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수술로서 좀 치료하기가 힘들거나 또는 또 미백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금실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금실을 좀 사용해가지고 그 했던 전후 사진들 몇 장만 보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요런데 이제 잔주름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거는 수술로서도 참 교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레이저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제 실을 갖다가 넣고 요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 보통 한 5년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던 그런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이런 주름들이 조금 좋아진 사진.
요거는 한 9개월 지났는데도 많이 좋아진 걸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 주위에 이런 데도 좀 볼륨도 생기면서 좀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 성형외과 전문의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칼을 대고 이 절개를 해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안면 거상이라 그러죠. 이 피부를 다 들어가지고 안에 이제 근막층을 당기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효과는 이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주 수술하기 싫고 한번 마음 먹었을 때 한 달 정도 고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칼을 대고 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되게 이제 흉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흉터 같은 경우도 다들 이제 이게 그 귓속 안으로 다 들어가고 머리카락 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면 거상도 보면은 피부도 전체적으로 들지만은 근막층도 요즘은 들어가지고 이중으로 다 당겨가지고 이제 실리프팅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이 실리프팅을 자주 하다 보니까 실리프팅에 대한 이제 효과가 이제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처음 수술하러 오시는 분보다도 실을 갖다가 몇 번 해봤는데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안면 거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이 실이라는 이 이제 실로 가지고 리프팅을 하는 그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실이 많아지고 수술하는 게 적어져야 되는데 같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리프팅을 하면서 이제 볼륨도 같이 채워준 케이스고요. 이분도 이제 저 외국에서 의사인데 어떻게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저희 병원까지 찾아와가지고 수술 받고 간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계도 하나 이제 소개를 하고 마칠 건데요. 이런 인핀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런 기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여드름 흉터라든지 그 모공 이제 특히나 이제 사춘기 지나고 나서 이 여성분들도 있고 특히나 남성분들 특히 여드름이 많이 나고 나서 그 여드름에 얼굴에 손을 많이 대가지고 그 흉터로 남으신 분들이 또 치료를 하러 많이 오시는데 피부과도 많이 하겠지만은 이 성형외과나 피부과 쪽에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같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어지는 데 있어서 그 리프팅 효과, 그다음에 지방을 넣어가지고 지방 이식하는 거, 지방을 뽑아서 체형을 또 좀 보기 좋게 하는 거, 그다음에 피부 톤까지도 미백 효과라든지 이런 끝이 이른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료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모든 이 성형이 보면은 그 성형하시는 선생님들마다도 다 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리프팅이라 해가지고 다 똑같은 실리프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한번 들으셨으면 이제 상담을 한번 하더라도 저희 병원이 아니더라도 상담을 한번 하더라도 자기가 상담했던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